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파우치를 하나 완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구독자님께서 생리대 파우치 또는 장지갑 이런 거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저도 파우치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초보자분들도 쉽게 파우치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재봉하는 분 영상을 보고 조금 아이디어를 얻었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바느질 하는 게 조금 어려워서 지퍼 다는 게 가장 큰 고민이거든요. 근데 뜨개 하시는 분들 중에 저처럼 다 예쁘게 완성하고 마무리가 조금 엉성해서 좀 속상하신 경우, 지퍼 연결할 때 제가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목공풀을 활용해서 쉽고 빠르게 연결할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같이 오늘 팁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아주 간단하게 그냥 집에 남아있는 실이거든요. 요즘 많이 쓰고 있는 코튼필드 실, 연 하늘색인데 318번 번호예요. 쓰고 남아있는 아이예요. 이 아이를 활용할 거고요. 실에 맞는 바늘 준비해 주시면 돼요. 저는 2.5mm 바늘, 4호바늘 활용할게요. 그리고 예쁜 펜던트가 조금 생리대 파우치의 포인트, 약간 좀 너무 러블리하게 만들어 보고 싶어서 아주 작지만 되게 영롱한 미니 펜던트거든요. 이 아이는 제가 스마트 스토어 러브얀에 이거 상품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댓글에 링크 걸어 둘게요. 이 아이를 가지고 예쁜 파우치 장식을 해볼 거고요. 그리고 장식을 하기 위해서 얇은 돗바늘과 조금 두꺼운 돗바늘 두 가지 돗바늘을 준비했어요. 제가 사용하는 펜던트 고리는 뜨개용으로 나왔다기보다는 약간 편물에 연결하기 훨씬 더 예쁜 펜던트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는 여기 통과할 수 있는 얇은 바늘을 꼭 활용해 주셔야 돼요. 두꺼운 돗바늘을 연결해서 힘으로 하다 보면 이거 고리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위랑 그냥 펜 하나, 그리고 면봉도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단수링하고 가장 중요한 지퍼. 지퍼는 다이소에서 구매했습니다. 20cm 1,000원에 2개 주고 구매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귀여운 생리대 파우치를 하나 완성해 볼게요. 원하시는 분에 따라서 파우치 크기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짧은뜨기 하나만으로 원하는 편물을 뜨셔서 그걸 이용해서 파우치를 만들 거예요. 정말 초보자분들도 쉽게 완성할 수 있는 파우치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그럼 오늘은 저랑 이 코튼필드 실로 짧은뜨기를 해볼 건데요. 저는 아주 쉬운 파우치, 초보자분들도 만들 수 있는 파우치를 고민을 했어요. 짧은뜨기로만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여서요. 코바늘 좀 해보신 분들은 짧은뜨기 편물을 만들어 오시면 되고요. 자, 초보자분들은 같이 저랑 천천히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작은 직사각형 하나와 조금 큰 사이즈의 직사각형 2개, 총 3개의 직사각형 편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먼저 시작해 볼게요. 왼손에는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실을 걸고 뒤집어서 두 번째 손가락에 한 바퀴 감고 왼손으로 실을 잡아주세요. 오른손으로는 편한 방법대로 바늘을 잡아주시면 돼요. 전 이렇게 연필 잡듯이 잡도록 할게요. 자, 시작할 때는 항상 시작코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요. 뒤에서 앞으로 바늘을 쭉 당기듯이 한 바퀴 감아주시면 이렇게 꼬인 부분이 생겨요. 꼬인 부분을 왼손으로 잡아주신 상태에서 실을 한번 감고 이 사이로 통과. 자, 그럼 여기 조그맣게 매듭이 만들어져요. 요거는 아래로 꾹 잡아당길게요. 그러면 아주 작은 크기의 매듭이 됩니다. 직사각형 편물을 만들기 위해서 사슬뜨기 36개를 해올게요. 사슬뜨기는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 준 다음 실을 바늘에 한번 감고요. 그대로 이 공간, 구멍으로 통과. 이렇게 사슬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 밑에 있는 매듭은 코로 세지 않아요. 이렇게 V자 모양 하나 보이는 게 사슬뜨기예요. 또 한번 감아서 통과. 이렇게 일정한 크기로 사슬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저는 사슬뜨기를 하나, 둘, 셋, 4개 해왔어요. 이거는 세시면 안 돼요. 같은 방법으로 36개를 해올게요. 35, 36. 자, 36개의 사슬을 쭉 만들어 왔습니다. 자, 이제 짧은뜨기 첫 번째 단을 해볼게요.
제가 왼손으로 마지막 36번째 사슬을 손으로 잡고 있을게요. 그 사이에서 자, 36번째 사슬을 왼손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그대로 기둥코가 되는 사슬을 하나 더 해주세요. 37번째 코는 이렇게 옆으로 올라가는 모양이 됩니다. 이제 제가 36번째 잡고 있던 이 사슬을 약간 비틀어 볼게요. 비틀어 보면요, 36번째 V자 뒤쪽에 살짝 아래쪽으로 이렇게 뿅 올라와 있는 모양이 보이거든요. 이게 짧은뜨기 해야 되는 공간이에요. 이걸 뒷산이라고 하는데요. 자, 사슬뜨기 했던 뒷부분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위에가 뿅뿅뿅 올라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36번째 사슬 살짝 비틀어 보면 바로 뒤쪽인데 살짝 아래쪽으로 이렇게 쑥 올라와 있는 모양이 보여요. 요 올라와 있는 요 공간에다가 바늘을 살살살 넣어주세요. 사슬뜨기를 빡빡하게 하면 여기 바늘 넣기가 조금 어려워요. 또 너무 느슨하게 하면 모양이 예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이제 짧은뜨기를 해볼게요. 실을 그대로 한번 감고 한 가닥을 통과시킬게요. 자, 이렇게 길이를 살짝 빼주면 두 가닥이 걸려 있어요. 이게 살짝 왼쪽에 있는 실이 조금 더 길죠? 자, 다시 한번 실을 감고 두 가닥을 동시 통과. 이게 짧은뜨기 하나입니다. 이게 첫 번째 단의 짧은뜨기 첫 코가 돼요. 그러면 지금 바늘 위에 이렇게 사슬 모양이 보이는데요. 여기 첫 번째 코는 마커로 표시해 둘게요. 단의 시작 부분인데 혹시라도 코를 빼먹으실까봐 표시해 놓으려고 해요. 자, 또 그 다음 코, 이렇게 뒷산 부분에 뿅뿅 올라와 있는 이 다음 코에다가도 그대로 바늘을 살짝 넣어서 실을 걸고 통과. 자, 이렇게 또 두 가닥이 걸렸을 때 다시 한번 감아서 통과. 이렇게 짧은뜨기 두 개를 진행했어요. 또 해볼게요. 그 다음 코에도 바늘 넣어서 걸고 통과. 한 번 걸어서 통과.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짧은뜨기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뒷산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조금 더 빠르게 해보면요. 걸고 걸고 통과. 자, 여기 공간에 바늘 넣어서 걸고 걸고 통과. 이렇게 해주면 짧은뜨기가 됩니다. 36개의 짧은뜨기를 쭉 반복해 오시면 돼요. 이렇게 짧은뜨기를 쭉 반복해서 36개를 해주실 건데요. 보시면 가장 작은 매듭이 있던 부분, 이 아래쪽에도 뒷산이 있거든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총 36개의 짧은뜨기 했는지 개수 세시면 돼요. 자, 이렇게 36개 짧은뜨기를 하고 나면 끝에 부분은 이렇게 생겨야 돼요. 우리가 처음에 했던 시작 매듭만 남아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요. 짧은뜨기 한 단이 끝이 납니다. 36개 짧은뜨기를 해왔어요. 자, 두 번째 단도 해볼게요. 이렇게 첫 번째 단까지 해주고 나면요. 두 번째 단도 기둥사슬, 사슬뜨기 하나를 해주세요. 그리고 편물을 돌려주실 건데요. 돌리는 방향은 이제부터 매번 같은 방향으로 저는 이렇게 앞쪽으로 훅 넘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항상 같은 방향으로 편물을 돌리셔야 마지막에 나오는 끝에 부분의 모양이 일정하게 나와요. 자, 그럼 기둥사슬 방금 하나를 해서요. 실이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아래쪽에 사슬 하나는 기둥코예요. 그 밑에 있는 요 사슬, 제가 손으로 표시하는 요 사슬이 위에서 봤을 때는 기둥코 제외하고 하나, 두 번째 여기에다 바늘을 넣을 건데요. 앞에서 뒤쪽으로 이렇게 위에서 보이는 사슬 두 가닥이 다 걸리도록 바늘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짧은뜨기 하시면 돼요. 걸고 통과하고 다시 한번 걸어서 통과. 조금 구멍이 커져 있는데요. 지금 보면 또 이렇게 사슬이 있죠. 이게 두 번째 단의 시작입니다. 단의 시작은 헷갈릴 수 있어서 마커로 표시해 놓을게요. 자, 그럼 두 번째 단도 똑같이 이렇게 첫 코를 표시했어요. 그럼 그 다음은 또 사슬이 또 일자로 쭉 있어요. 이렇게 앞에서 뒤로 바늘을 넣어 주시면요. 위에서 봤을 때 사슬 두 가닥이 걸리는 걸 체크하셔서 짧은뜨기 해주시면 돼요. 그럼 또 그 다음 코도
다음 코도 저는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짧은뜨기를 또 36개를 반복해 올게요. 초보자분들은 조금 어려우신데요. 짧은뜨기 모양이 계속 일정하게 이렇게 바늘에 넣고 빼주는 길이도 일정해야 되고요. 손에 바늘을 잡고 있는 힘도 조금은 좀 일정하게 연습해 주시면 짧은뜨기는 쉽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쭉 반복해서요. 전 지금 24번째 단을 뜨고 있어요. 24번째 단의 첫 시작에도 제가 실을 잘 나왔거든요. 24번째 제가 실을 잘 나왔어요. 마지막 코까지 꼭 확인하셔서 짧은뜨기 해주시고요. 실은 조금 여유있게 자르시는 게 좋기는 해요. 자, 이렇게 저는 잘라온 이 실을 그대로 사슬뜨기를 하면서 통과. 그리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매듭이 지어지도록 꾹 잡아당길게요. 자, 이렇게 아주 심플한 직사각형 짧은뜨기를 지금 해왔습니다. 36개의 사슬뜨기를 이용해서요 24단까지 진행을 해왔는데요. 단을 보실 때는 짧은뜨기는 이렇게 선이 하나 있고요. 라인이 하나씩 생기거든요. 라인이 있는 부분까지가 두 번째 단, 이렇게 가로선이 있는 부분까지가 한 단, 두 단 이렇게 세시면 돼요. 그럼 저는 이제 짝수로 세볼게요. 두 단, 라인이 있는 부분, 네 단, 여섯 단, 여덟 단, 열 단, 열둘, 열네, 열여섯, 18, 20, 22, 그 다음 마지막 두 개니까 24번째 단까지 떠왔습니다. 이제 파우치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편물을 똑같이 두 장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조금 더 작은 크기의 직사각형도 만들어 왔는데요. 이 아이가 파우치 바닥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가로는 28코의 사슬뜨기를 기준으로 8단까지 해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결을 할 계획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가방 바닥 부분이고요. 제가 여러분 설명드린 이 아이는 이렇게 세워서 옆면 한쪽 부분이 되는 거고요. 반대쪽에 있는 똑같은 편물도 연결해서 이렇게 옆면과 앞에 부분이 되도록 파우치를 완성할 계획이에요. 재봉틀 하시는 분들 보니까 이렇게 안감이랑 같이 만들어서 연결을 하시더라고요. 자, 제가 사슬뜨기 36코를 했고요. 이 아이는 사슬뜨기 28코를 했습니다. 옆에 4코는 여기 4코에다가 연결을 할 거고요. 아래쪽에 4코는 이 옆면 아래쪽에다가 여기 4코에다가 연결할 거예요. 그럼 모양이 대충 보이시죠? 자, 이제 이 편물들의 실을 정리하고 진짜 바느질로 이렇게 제가 원하는 대로 연결을 해 볼 겁니다. 그럼 우리 만들어 왔던 끝에 꼬랑지 실들이 있거든요. 이 꼬리 실들을 정리할게요. 방금 정리했던 이 꼬리 실에다가 그대로 돗바늘에 넣어서, 편물은 짝수단이랑 홀수단이 있어요. 이렇게 끝에 부분에 짧은 부분, 이렇게 두 개가 두 단인데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홀수단이거든요. 요거 홀수단, 이렇게 위아래가 깔끔하게 똑같은 부분이 짝수단. 그럼 저는 홀수단 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 짧은뜨기 다리 사이로 숨겨줄게요. 이렇게 짧은뜨기 편물을 떠서 예쁘게 실 정리를 해왔어요. 이렇게 큰 직사각형 하나랑 가방 바닥이 되는 작은 직사각형, 그리고 위에 부분이랑 동일한 크기의 직사각형을 이제 돗바늘을 이용해서 연결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사용하고 남은 실을 그대로 이용할게요. 남는 실을 활용하시면 돼요. 연결할 때는 먼저 가방 바닥부터 연결을 해줄 거예요. 제가 아까 잠깐 설명을 해드린 것처럼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요. 반대쪽도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아랫부분이랑 옆부분, 또 아랫부분이랑 옆부분을 이렇게 이제 바느질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연결할 때는 간단하게 보여드린 것처럼 가방 앞면 되는 부분 큰 직사각형 하고요. 가방 바닥이 되는 부분 작은 직사각형 부분에 요거는 짝수단이죠. 이렇게 보면은 2단, 4단, 6, 8단 짝수단이거든요. 홀수단은 요 뒤쪽이에요.
양쪽 끝에 이렇게 두께가 약간 다른 아이가 있는 부분이 홀수단이어서요. 홀수단 있는 쪽을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이 아이도 홀수단, 위아래가 짧게 돼 있는 부분이 홀수단입니다. 이렇게 내려놓고 우리 여기가 36코 사슬뜨기고요. 이쪽 부분은 28코 사슬뜨기예요. 그럼 양쪽에 4코, 4코를 비워두고 요거를 바느질로 연결해 줄 거예요. 그래서 남아있는 실을 돗바늘에 연결을 해왔습니다. 바느질 연결할 때는 방법이 없어요. 한 코 한 코 잘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저는 그대로 바느질을 할게요. 먼저 여기서 이렇게 살짝 옆으로 돌려보면 사슬이 예쁘게 보이니까 하나, 둘, 셋, 4개는 비워놔야 돼요. 5번째부터 그대로 이렇게 사슬에 바늘을 넣을게요. 자, 끝까지 다 통과하지 않고요. 자, 이 부분은 여유를 충분히 주세요. 옆면 부분을 또 따로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남는 꼬랑지 부분에 여유가 충분히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여유는 충분히. 나중에 연결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많이 남겨놓을게요. 그리고 이 아이는 이렇게 사슬 옆에 눕혀보면 사슬이 이렇게 하나씩 보이거든요. 여기 위에서 아래로 첫 번째 사슬에다가 바늘을 넣어서 통과. 바느질을 하는 부분을 영상에 어떻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편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열심히 연결을 해올게요. 한 코 한 코. 가방 앞면 부분에는 그 다음 코 아래에서 위로 넣을 거고요. 그리고 가방 바닥 부분은 제가 거꾸로 위에서 아래로 바늘을 찔러 줄 거예요. 두 번째 코에다가 아래에서 위로. 또 요거 세 번째 코에는 아래에서 위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왔다 갔다 찔러 주시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방법이 따로 없으니까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이런 모양으로. 여기 이제 끝에 부분도 4코를 남겨놓고 연결이 돼야 돼요. 양쪽 끝에 4코는 옆면 부분하고 연결할 거예요. 제가 지금 28코를 연결했고요. 여기 마지막 코 작아져 있지만 여기 마지막 사슬 2개에다가도 마저 넣어서 이렇게 연결할게요. 그리고 남아있는 코는 여기까지 연결했거든요. 하나, 둘, 셋, 4코가 남아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접어서 이제 옆면하고 연결할 건데요. 연결은 조금 이따가 할래요. 그러면 제가 옆면을 바로 연결하지 않는 이유가요. 지퍼 연결하는 게 저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지퍼를 좀 빠르고 편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지퍼를 연결하고 그리고 옆면을 연결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또 반대쪽에 있는 편물을 또 가지고 올게요. 이 아이도 홀수단. 여기 위에 모양의 라인 부분이 두께가 짧은 부분이 있는 부분을 놓고 역시 또 다른 실을 가지고 와서 남아있는 실을 또 활용할게요. 남아있는 실 여유 두고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 연결해 주시면 돼요. 바느질로 연결을 다 해왔어요. 이제 편물이 이렇게 H 모양이 되면 되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파우치로 이제 완성을 할 건데요. 저는 조금 고민되는 게 지퍼를 이제 연결을 해주면 돼요. 재봉하시는 분들 보니까 아주 쉽게 지퍼를 이렇게 연결해주고 또 반대쪽에 연결해서 그냥 바로 옆면 꼬매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활용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바느질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자, 편하신 분들은 이제 여기 맞춰서 양쪽이 대칭이 되게 바느질로 연결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근데 저는 바느질보다는 목공풀을 활용해서 빠르고 쉽게 연결을 해볼게요. 목공풀을 저처럼 사용하실 때는요, 절대 지퍼 부분에 목공풀이 닿지 않도록 해주셔야 해요. 지퍼 연결할 때 필요한 집게들이에요. 목공풀은 조금 마르는 시간이 필요해서 이렇게 지퍼를 연결해주고 이걸로 고정을 해 놓을게요. 제가 하는 방법이
맞는 방법은 아니고 조금 제가 터득한 저만의 방법이어서 여러분들께서는 예쁘게 바느질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저는 그대로 요 라인이 자세히 보면 있거든요. 지퍼마다 이렇게 라인이 쭉 하나씩 가 있어요. 요 라인 밑에 쪽에다가 목공풀을 바를 거예요. 그대로 끝에서부터 이런 건 과감 없이 해주시면 돼요. 면봉으로 살살 펴발라 줄게요. 자, 이렇게 펴발라 주세요. 편물 겉에 부분 끝에서부터 맞춰서 그대로 올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결할 거고요. 이게 바로 고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집게로 살짝 집어 놓을게요. 말리는데 한 15분 정도? 이렇게 해놓고 15분 정도 기다려 주시면 돼요. 한 15분 정도 지났어요. 제가 연결했던 부분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생각보다 단단하게 붙어 있어요. 보이시죠? 제가 손으로 뜯으려고 해도 이미 고정이 돼서 잘 안 떨어질 정도거든요. 바느질 어려워하시는 분들, 저 같으신 분들은 생각보다 진짜 좋은 팁이에요. 자, 저는 바느질 대신에 목공풀로 반대쪽은 이렇게 지퍼로 연결을 했어요. 이제 반대쪽도 연결할 건데요. 이번에는 지퍼를 닫고 이렇게 접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목공풀을 붙여서 정리할 때는요. 여기 지퍼 부분에는 절대 목공풀이 닿지 않도록 해주세요. 면봉으로 이렇게 목공풀 바른 부분은 잘 펴지도록 해준 다음에 편물이랑 이 집게로 잘 고정해 주세요. 그리고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히 잘 붙어 있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고정이 잘 되거든요. 그래서 진짜 바느질 어려워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한 번쯤은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이렇게 살짝 펴서 발랐거든요. 그대로 접어서 연결할게요. 대신에 이 아이가 양 옆에 대칭이 돼야 돼요. 대칭이 되도록 잘 맞춰주시면 돼요. 이렇게 저는 손으로 살짝 잡고 정리할게요. 이 부분도 정확하게 고정, 이렇게 손으로만 해주시면 고정되기 어렵거든요. 지퍼 닫고 하면 안 되겠는데요? 지퍼 열고 해야겠는데요? 지퍼 열고 지퍼를 닫고 붙이려고 하니까 안 되네요. 지퍼 열어서 위치 잘 확인한 다음에 역시 목공풀 활용해 주세요. 아직 고정되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고정을 지금 기다리는 동안 제가 준비한 미니 펜던트 이런 거 하나 딱 해줘도 너무 예쁠 것 같고요. 아니면 우리 십자수실로 여기 자수 예쁘게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원래 자수를 저도 해보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다이소에서 십자수실도 구매해오긴 했는데 예쁘게 안 나지더라고요. 자수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펜던트로 아주 기본 포인트를 주기로 했어요. 코튼 필드실을 저는 이렇게 사용할 부분을 이렇게 한 가닥을 이용해서 할게요. 실 색깔이 같은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바늘은 돗바늘 중에 가장 얇은 돗바늘이거든요. 이것도 저는 다이소에서 구매를 했어요. 두께별로 돗바늘 1,000원에 구매했던 건데 가정용 바늘이나 얇은 바늘 활용해 주세요. 제일 어려운 바느질. 또 그냥 하면 나중에 위치가 막 바뀌는 거 아시죠? 항상 위치는 정해놓고 하셔야 돼요. 저는 지금 전체 가로 길이가 16cm 정도 되니까요. 가운데 8cm 정도 한 요쯤에다가 가운데 연결을 해볼게요. 이렇게 아주 살짝 표시만 했어요. 여기 잘 안 보이겠는데요. 여기다 표시했어요.
왜냐면 한번 표시 안 하고 연결하시잖아요. 그럼 진짜 아주 간단한 마무리만 잘해도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요거 약간 삐뚤게 달려있으면 또 이게 티가 되니까 이렇게 항상 저는 위치를 꼭 고정을 해놔요. 목공풀을 활용한 김에 살짝 고정시킬게요. 원래 목공풀보다는 순간 접착제 활용하는 게 훨씬 더 잘 붙긴 하거든요. 이렇게 살짝 고정을 해놓고 옆에 바느질을 할 거예요. 자, 이제 고정을 예쁘게 시켜놓은 아이들은 또 단단하게 연결이 됐습니다. 여기 이렇게 단단하게 연결돼 있어요. 옆면 부분은 이제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퍼가 잘 열리고 닫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뒤집어서 바느질을 해줄 건데요. 자, 이제 고정을 예쁘게 시켜놓은 아이들은 옆면 부분은 이제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지퍼가 잘 열리고 닫히는지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뒤집어서 이렇게 뒤집어서 한쪽을 먼저 연결을 해봤거든요. 반대쪽 이 아래 부분에서부터 바닥 부분 연결한 선들 중에 한 가지 선은 잘라버리고요. 선 하나를 이용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그럼 나중에 뒤집었을 때 이것들은 이렇게 정리가 될 수 있게 해주셔도 될 것 같고요. 얘는 조금 짧게 자르셔서 안쪽에 우리 가정용 실바늘로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쪽에 이 정도 이렇게 고정해주고 아래 부분은 잘라버릴 거예요. 그리고 반대쪽은 아직 연결하기 전이거든요. 자, 이제 옆면 부분은 연결할 때는 우리 처음에 가방 바닥 부분 연결할 때 양쪽에 선을 두 가닥을 그대로 길게 놔뒀어요. 이렇게. 그럼 이걸로 가방 바닥 부분이랑 옆면 부분을 돗바늘로 하나씩 연결해 볼게요. 먼저 끝에 부분의 실 하나를 이용해서요. 제가 네 코가 남아 있거든요. 여기 네 번째 단까지 연결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 라인이 두 단, 네 단. 이 마지막 코까지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 코 하나 넣어 주시고요. 이쪽은 이렇게 라인이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저는 이렇게 그냥 연결해서 꼬매 줄 거예요. 또 그 다음 코에 하나, 다음은 이렇게 온폭 들어가 있는 라인 있는 부분. 이렇게 바늘 이렇게 통과해서 꾸며주시면 돼요. 이거는 따로 방법은 없고요. 그냥 한 코에 하나씩 삐뚤어지지 않게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코도 이렇게 세 번째도. 그럼 마지막 네 번째 코랑 여기 옆면 부분에서는 가운데 움푹 들어가 있는 부분이 마지막. 이렇게 옆면 연결해 주세요. 통과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놔둘게요. 자르시면 안 돼요. 자, 반대쪽도 실을 연결해서 이렇게 네 코를 연결할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했던 라인 부분이 네 번째 코고요. 여기도 남아있는 사슬 4개가 있습니다. 사슬 하나랑 여기 한 단에 이렇게 가로선이 있는 부분 이렇게 꼬매주시면 돼요. 그 다음 코도 여기는 라인이 있는 부분 이렇게 접어서 꾸밀게요. 편하게. 이제 2코 남아있어요.
여기도 바느질하는 부분을 영상에 어떻게 잘 보여드려야 될지 이건 조금 아직 어려운 것 같아요. 마지막 코랑 우리 아까 여기 연결할 때 바늘 이렇게 통과해서 나왔던 이 부분 가운데 이렇게 라인이가 있는 그 부분에 한 번 더 바늘 넣어서 꾸며주시면 돼요. 방금 반대쪽에 실 나왔던 구멍으로 똑같이. 자, 그러면 옆면 부분이 이렇게 네모나게 연결이 됩니다. 이제 실이 두 가닥이 같은 공간에 나와 있거든요. 저는 이 실을 그대로 한번 매듭을 지어 줄게요. 남아있는 실은 길이가 짧으면 안 돼요. 길어야 돼요. 옆면 부분 연결할 정도로 이렇게 두 번 매듭을 지어 주시고요. 두 줄 중에 한 줄은 잘라주세요. 여기서 저는 숨기지 않고 그냥 잘랐어요. 그리고 남은 한 줄로 옆면을 연결할 거예요. 다시 돗바늘에 넣어서 자, 옆면 부분은 여기 이렇게 한 코에 하나씩 쭉 연결할 건데요. 우리 지퍼 부분 이렇게 들어보시면 마지막 코까지 연결을 일자로 쭉 해주시면 돼요. 이 옆면 부분은 따로 설명 안 드려도요. 한 단에 하나씩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지퍼 있는 부분은 이렇게 지퍼 살짝 들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지퍼 있는 부분은 목공풀을 붙여가지고 바늘이 또 안 들어갈 수도 있기는 해요. 가장 끝에 코까지 연결할 수 있는 곳까지 연결해 줄게요. 저는 이거 마지막 코에 바늘이 좀 들어가긴 하거든요. 빡빡하지만 바늘이 들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코에 한 번 넣어서 연결해 놓을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가정용 바늘, 얇은 바늘로 실바늘을 이용해서 연결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연결, 우선 여기까지 연결 다 됐어요. 이제 남은 실은 그대로 중간중간에 숨겨 줄게요. 한번 뒤집어서 파우치 모양 보여드릴게요. 근데 지퍼 부분이 아직 조금 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지퍼 부분은 이렇게 가정용 바늘로 한 번 더 이쪽에 끝에 부분을 이렇게 고정시켜서 한 번 더 꾸며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끝에 부분은 전 이렇게 접어서 여기다가 바느질을 몇 번 해주고 밑에 부분을 자를 계획이에요. 자, 아직 지퍼가 다 정리가 안 돼 있지만 뒤집어서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진짜 짧은뜨기 하나만 이용해서 편물 3개 떠가지고 연결한 모양이고요. 예쁘게 여러분들 원하는 크기로 만드실 수 있어요. 이 안쪽에 지퍼는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짜잔! 이렇게 파우치가 완성됩니다. 옆면 부분 연결을 해 놓은 상태고요. 바닥 부분은 이렇게 사각형이 보이시죠? 그리고 또 옆면 부분. 지금 안에 제가 넣은 게 없어서 모양이 잘 안 잡히는데 우리 기본 파우치 모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쪽에서 지퍼 마무리만 해주시면 됩니다. 지퍼 부분은 제가 또 바느질 하는 영상 찍기가 조금 어려워서요. 안쪽에서 이 아이가 겉으로 나오지 않을 정도로만 약간 바느질로 고정만 해줘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조금 걸리적거린다 하시면 여기 우리 실바늘 가정용 바늘로 정리 몇 번 해주시고 밑에 잘라주셔도 되고요. 그냥 바늘로 한 번씩 더 풀리지 않도록 고정만 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렇게 아주 심플하게 집에 있는 실하고요. 펜던트 하나만으로 완성한 파우치예요. 사이즈는 이제 원하시는 대로 막 떠주시면 돼요. 저는 처음에 만들었던 편물의 가로가 16cm여서 이렇게 우리 맨 윗부분은 16cm가 되고요. 저는 가방 바닥 부분은 12cm로 잡고서 바닥 부분 편물을 떴었는데요. 이 아이는 바닥 부분이 옆면하고 연결돼서 한 13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높이는 처음에 편물은 10cm 떴거든요. 그래서 가방
이렇게 바닥까지 접어서 보면 한 11cm 정도 나오고요. 여기 바닥 부분까지는 10cm 정도 크기가 돼요. 오늘은 이렇게 미니 펜던트로 포인트를 한번 예쁘게 준 심플한 짧은뜨기를 이용한 파우치를 완성해 봤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크기대로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